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우리 당이 이렇게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김기현 장로님 듣고 계시나? 빨리 회개해요.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해. 옛날부터 날 도와줬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도와주세요. 해 빨리. 북한에서 온 분도 재공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이제 당원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최고인 됐으면 좀 모름 좀 물어보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냥 북한에서 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최고인도 되고 하니까 이 너무 이게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북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지 뭐. 네. 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이죠. 뭐 여러 인물이 등장했어요. 제목은 이겁니다. 이번 이슈에. 제발 좀 주변 입들에 호소하고 있는데 김기현 기강잡기 성공할까입니다. 성공할까 이겁니다. 자, 그럼요. 최근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있죠. 잇따라 뭔가 구설에 휘말렸어요. 계속. 그거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오는데 여기요. 뭐 김기현 당대표가 뭐 이거 당선 당시 모습이에요. 지금 당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우선 김재현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 만나서 한 말들 등등등 몇 가지 있죠. 지금요. 지금 뭐 자숙 기간은 있다 그러죠. 그리고 태용호 최고위원 몇 개 있습니다. 한 3개 돼요. 뭐 JMS 최근에 있었고요. 4.3 그쪽에는 또 김구 뭐 이런 발언까지 해서 논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조수진 의원 밥 한 공기 발언으로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장해찬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병윤 최고위원은 청년 노동자 간담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사실은 이 노동자라고 보기 어려운 청년들 그러니까 이른바 오너 이쪽 청년들을 뭐 초대했다 이래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들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요 두 분이 구설이 많았거든요. 지금요. 요 내용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최고위원들이 일단 뭐 실언일 수도 있고요. 설화인데 김기현 대표의 경고, 일단 최고위원들에 대한 경고, 이거 효과 좀 있을까요? 말린다고 말릴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렇지만 당대표가 그래도 가장 측근에 있는 최고위원들부터 관리하지 못한다면 예. 그 리더십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보통 최고위원회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당 대표의 메시지가 사실은 언론도 타고 좀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최고위원들이 설화에 휘말리다 보니까 당 대표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어요. 당 대표의 메시지는 변명하고 뭐 징계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전에 최고위원들이 언론 인터뷰 중에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발칵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 김기현 대표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누구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전우와 선우가 바뀌어져 있는 예.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로서는 이 흐트러져 있는 당 지도부의 어떤 위상과 역할들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시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입들 좀 조심해라. 굉장히 예.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지금 정확한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들도 아마 당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 내심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 경쟁이 저렇게 좀 엇박자를 낸 예. 건데 이제는 누가 튀는 것이 아니라 예.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세웠으면 예. 최고위원들이 팀워크를 갖춰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한 발언을 갖고 정광훈 목사와 선을 긋고 또 당 안에서의 윤리위나 또 당무감사위도 가동을 시키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좀 질서를 잡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입단속은 가능할까요? 뭐 당원도 아니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은. 근데 입 좀 뭐 약간 좀 조심하세요 했는데 회개하라고 나왔었나? 회개하라라고. 뭐 이제 원래 목사님이셨다고 하니까 예.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조금 일찍 더 대응을 하셨더라면 예. 이 서류 관계 짓기가 더 매끄러워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당의 질서를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입 좀 조심하세요.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대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 수행팀장을 맡으신 분이라서 약간 어떤 의미부여가 되는 인물이에요. 들어보시죠. 당 입장에서는 야 사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징계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가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자진 사퇴는 뭐 그분의 판단을 맡기겠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조치.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위원장, 본인 스스로의 조치는 자진 사퇴인데 그럼 그걸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용 의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른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그것까지 그 내심의 의사까지 제가 예.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용은 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 많은 그 의원들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예.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했었었고요.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김재원 최고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윤리위원장이 이번에 바뀌게 됐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왜 이렇게 어목한 잣대를 들이대고 태용 의원에게는 왜 또 그렇게 입단속만 시키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데 저는 태용 의원의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태용 의원이 한 이야기는 적어도 역사적으로 그래 토론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분의 인식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얘기는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따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실은 그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을 만큼의 나쁜 발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라든지 5.18 정신을 뭐 수록하지 않는다든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과도 정반대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국민 정서와도 반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에게는 조금 더 가혹한 잣대가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당내의 대다수의 의원들 이용훈뿐만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 어떤 거치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석 전 의원님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뭐 민주당도 엄청난 내용이지만 국민의힘도 뭐 내용이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보고 왜 계세요? 민주당을 내용이라고 그래요? 민주당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1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가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럼?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결단 내릴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이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스스로 그 생각할 수도 결단 내릴 수도 스스로 없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려고 해도 용산의 허가를 받아야 징계를 내리고 용산의 요구가 있어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식물 대표를 뽑아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최고위원들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 대표는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고 친윤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 당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정된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그러면 양무석 전 의원의 위원회 분석대로라면 통제가 안 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격가지적인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외교 분란과 관련해서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훨씬 더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더 당을 작은 생채기가 아니라 큰 생채기로 가져갈 굉장히 강한 있다.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주장들을.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면 정말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뭘 해야 할지 이를 손 놓고 있어요. 속도가 나면 그 속도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영향을 하는데 지금 한가해 보여요. 지금 뭐 미국 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냥 저쪽 당만 잘못되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 저는 봅니다. 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진 다시 볼까요? 이게 전당대회 때 당선이 됐을 때 당 길을 흔드는 모습이잖아요. 이때는
표정도 좋고 굉장히 뭔가 포부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의 모습은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별로 안 준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으로 갔습니다.